LA 한인타운의 한인 밀집 주택가에서 하루 동안 2명이 총격으로 피살되는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 대형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탈세와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축하가 폭력 사태로 변질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위스콘신 공항에 트럼프 선거 캠페인 문구가 적힌 쓰레기 트럭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여학생 10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페인의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1년치 강우량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지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에 휩싸였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65세 이상 주민들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경찰이 근무 중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미드타운에서 올 들어 폭행 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록스 신발이 안전성 문제로 학교에서 신는 것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12살 학생의 요청 덕분에 연장된 겨울방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LA 한인타운의 한인 밀집 주택가에서 하루 동안 2명이 총격으로 피살되는 연쇄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흑인 남성 용의자는 자수한 뒤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은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대낮에 올림픽과 크랜셔 인근 한인 거주자들이 밀집해 있는 주택가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사망했습니다. 약 6시간 후 첫 번째 총격 현장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한인타운 한복판 팔가와 베렌도에서도 여성 1명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건의 사건에 모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흑인 남성 용의자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뒤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인근 미드 윌셔 지역에서 총격 사건으로 43세의 히스패닉 남성이 사망했는데 총을 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처형식으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대형 싱글 하우스들이 자리한 주택가로 사건 현장 주변에는 한인 가정이 밀집해 있으며 인근에는 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어 이날 밤 10시 30분에는 한인타운 팔가와 베란도 스트릿에서 2번째 총격 사건이 보고됐고 경찰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 조수석에서 가슴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38세의 히스패닉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2 사건의 용의자가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인에게 총을 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대형 의류업체 세토아진을 운영하던 한인 아버지와 아들이 탈세와 마약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탈세뿐만 아니라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 등의 혐의를 받아 최대 1억 달러의 벌금과 수십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검찰 가주 중부지검은 연방 배심원들이 LA 패션 디스트릭트에서 대형 의류업체를 운영해온 세토아진의 대표 70세 류시오 씨와 아들 37세 랜스 류 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검찰 시에런 맥보이 공보관은 류 씨 부자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면서 8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았고 1,7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자금 세탁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이번 재판에서 류 씨 부자에 대해 10,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들을 신고하지 않았고 허위 분류 및 허위 진술에 의한 물품 반입, 허위 보고, 사기 서류에 의한 세관 통과, 자금 세탁과 공모, 허위 세무 신고서 작성 등 수십 건의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류 씨 부자의 형량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맥보이 공보관은 류씨 부자는 연방교도소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과 최대 1억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연방검찰을 비롯한 국세청 범죄수사부, 국토안보수사국, 세관 국경보호국, LA경찰국 등이 공동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 단속 특별 작전을 통해 류씨 부자의 마약 거래 행적 등을 추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축하가 폭력 사태로 변질됐습니다. 팬들이 버스를 불태우고 상점에서 약탈을 벌이며 혼란이 일었습니다. 길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야구 팬들이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수요일 밤 공격적인 팬들이 버스를 불태우고 상점 약탈을 벌였습니다. LAPD는 약탈 사건을 인지하고 체포가 이루어졌지만 몇 명이 구속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는 많은 약탈자들이 경찰의 방해 없이 나이키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LAPD는 약 200에서 300명의 적대적인 군중이 MTA 버스를 불태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군중의 대부분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었으며 버스를 둘러싸고 환호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응급구조대는 오전 12시 45분경 도착하여 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인근 구조물을 보호했습니다. 군중은 버스 안에서 불꽃놀이를 터뜨리며 즐거워했고 버스는 폭발하는 듯한 모습으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소방서는 정상 운영 모드로 일상적인 응급 상황을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카렌 베스는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LAPD가 전술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력적인 군중을 해산시키려 했지만 돌과 병, 불꽃놀이에 맞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저스는 양키 스타디움에서 양키스를 7대6으로 이겼으며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퍼레이드로 승리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위스콘신 공항에 트럼프 선거 캠페인 문구가 적힌 쓰레기 트럭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바이든이 트럼프 지지자를 향해 쓰레기라 부른 실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길현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오렌지색 안전조끼를 입고 트럭 조수석에 앉아 공항에 모인 기자들에게 카멀라와 조 바이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지지자를 쓰레기라고 실언한 것에 대해 공화당은 2016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 지지자의 절반을 개탄스러운 바구니에 넣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며 맹비난했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트럼프 선거 유세 현장에서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부른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에 대해 트럼프는 그 사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미국령이 아닌 캐리비안 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한 나만큼이나 푸에르토리코를 잘 챙겨준 사람은 없다며 그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도 그들을 좋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발생한 코미디언의 실언 사퇴 사과에 대해 묻자 트럼프는 그는 코미디언이고 그가 내뱉은 발언은 그의 생각에 무슨 말을 하겠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힌치클리프는 실언에 대한 공분을 사자 단지 농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쓰레기 트럭은 어젯밤 그린베이 집회로 향하는 차량 행렬을 따라 이동해 유세 현장에 도착해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 10여 명에게 사탕을 주면서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한인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그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15년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네티컷주 검찰은 스탠포드 지역 스트로베리 힐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 담당 교사인 33세 앤드류 박 씨가 미성년자 상해 위험,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유죄 인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자베스 모론 검사는 박 씨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며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징역 7년 6개월에 집행유예 15년을 구형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검찰의 구형이 확정될 경우 박 씨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학교 측은 박 씨에게 지난 2월 휴직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편 박 씨는 지난 2019년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해왔고 박 씨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주며 포옹, 입맞춤 등을 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36건의 성추행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탠포드 경찰 체포 영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13세 학생 6명, 12세 학생 4명, 11세 학생 2명 등으로 모두 박 씨의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영장에는 피해 학생 모두 박 씨의 행동으로 인해 극도의 불편함을 느껴 부모나 다른 교사에게 신고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학교 측이 성범죄 피해를 접수한 뒤 박 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고 커네티컷주 아동가족부에 신고했습니다. 박 씨는 위치 추적 조치와 함께 피해자들을 포함한 미성년자와의 접촉이 금지됩니다. 스페인의 남부와 동부 지역에서 몇 시간 만에 1년치 강우량에 해당하는 비가 쏟아지면서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에 휩싸였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 여러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겼고 강이 범람했으며 수천 가구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해 스페인에서 대홍수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158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들이 여전히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현재 도로에 버려진 차량들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수요일 저녁 헬리콥터로 70명을 구조한 후 더 이상 지붕이나 차량에 갇혀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상 구조대와 시민들은 여전히 피해를 입은 차량과 주택을 점검하며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교외 지역인 바리오 데라 토레를 포함해 발렌시아의 수십 개 지역에서 쌓여있는 차량들, 뽑힌 나무들, 진흙으로 덮인 가정용품들로 뒤덮인 거리들이 목격됐습니다. 주로 발렌시아 지역이 피해를 입었지만 인근 카스티아 라만차 지역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남부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는 1명이 사망했습니다. 수요일 일찍 비가 멈추면서 피해가 큰 지역에는 안정이 찾아왔지만 북쪽으로 많은 비가 계속됐습니다. 이에 스페인 기상청은 발렌시아 지역의 가장 북쪽에 있는 카스테온의 여러 지역에 적색 경보를, 북동부 카탈루냐의 타라고나 남부와 남서부 카디스 서쪽 해안에는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늘부터 3일간의 공식 애도 기간이 시작됩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65세 이상 주민들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프로그램 지원 자격 및 혜택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들의 감세 혜택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65세 이상 주민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프로그램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거주 시니어 주민들의 세금 혜택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3년 뉴저지 주의회와 필 머피 주지사는 2026년부터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납부액을 절반으로 줄여주거나 최대 $6,500까지 환급해주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결정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과 하원은 이번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자격 조건 및 혜택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28일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재산세 절감 수혜 자격자는 연소득 $50만 미만인 65세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과세 소득 외에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같은 비과세 소득도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위한 연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앵커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 등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과 스테이 뉴저지와의 연동 문제도 명확히 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해당 3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에 따른 총 환급금이 $6,5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앵커 프로그램 및 시니어 프리즈를 통한 환급금이 $6,500를 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스테인 뉴저지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저지 시니어들의 세금 절감 혜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막대한 예산 부담을 주정부가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트루퍼가 근무 중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국은 성명을 통해 운전자를 도우려던 경관이 총상을 입었다며 무모하고 위험한 용의자 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뉴욕주 트루퍼가 뉴욕 롱아일랜드 웨스트햄스테드에 위치한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던 도중 운전자가 쏜 총에 맞아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어제 저녁 자정 무렵 웨스트 햄스테드의 17번 출구 인근 서쪽 방면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한 경관이 도로에 불법 주차된 검은색 차량을 발견한 뒤 운전자를 돕기 위해 접근하자 갑자기 운전자가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경관은 여러 발의 총성을 들은 뒤 자신이 다리에 총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건 직후 경관은 순찰차 뒤로 몸을 숨겨 피했으며 용의자는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도주했습니다. 경찰관은 스스로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는 총상을 입은 다리를 수술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가 타고 달아난 차량에는 뉴저지 임시번호판 NJ997636T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차종은 다치 차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경찰국은 해당 차량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해 수색 중이며 정보를 가진 사람은 당국에 신고 전화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시 미드타운에서 올 들어 폭행 사건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타임스퀘어 한 호텔 밖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들었는데요. 현재 피해 여성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기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9일 화요일 새벽 한 남성이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한 호텔 밖에서 한 여성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맨해튼 305 웨스트 46 스트릿에 위치한 리우 플라자 뉴욕 타임스스퀘어 호텔 앞 인도에서 여성에게 갑자기 다가가 그녀의 목을 조른 채 끌고 다니며 결국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당국은 호텔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 카메라에 이 모든 끔찍한 범행이 모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피해 여성은 응급구조대에 의해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을 잃고 생사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이 병원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부터 새벽 1시 16분경 신고 전화를 접수받았습니다. 이후 호텔 직원들이 경찰에 알리면서 피해 여성이 호텔 밖에서 구타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겨자색 자켓에 검정 바지, 검정 비니, 흰색 운동화를 신고 검은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NYPD는 피해 여성과 가해자가 알던 사이였는지 피해 여성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 노스 관할 구역에서는 폭행 사건이 급증했으며 10월 27일 기준 총 245건의 중범죄 폭행 사건이 기록돼 전년 동기 대비 100여 건 이상이 더 발생하며 6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크록스 신발이 안전성 문제로 학교에서 신는 것을 금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발 부상에는 대부분이 크록스를 신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최소 12개 주 수십 개 학교가 크록스 신발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학교들은 뒷굽, 스트랩이 없어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근교의 레이크시티 초등학교는 교복 규정의 안전을 위해 모든 학생은 발가락이 덮이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며 크록스 금지라고 명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라벨 중학교도 항상 안전한 신발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크록스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의 한 보건교사는 발 부상 관련 소식만 들으면 크록스를 신고 있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며 안전상 이유로 크록스 착용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용코스의 약사 조판 조시아는 최근 10세 딸이 크록스가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넘어져 다리에 8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다며 학교 규정이 최근 크록스를 금지하도록 개정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장식품으로 장난을 치거나 친구에게 신발을 던지는 등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조사에 따르면 크록스는 10대들이 선호하는 신발 순위에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2010년대 판매 부진을 겪었지만 저스틴 비버, 포스트 말론과의 협업이 성공을 거두면서 2018년 이후 주가 상승률이 S&P 500 지수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크록스 측은 일부 학교의 금지 조치에 당혹스럽다며 여전히 매일 신을 수 있는 신발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12살 학생의 요청 덕분에 연장된 겨울방학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겨울방학은 원래 12월 24일부터 1월 2일까지 일주일간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는 화요일로 학생과 교직원은 이브 하루 전인 12월 23일 월요일에 등교하도록 예정됐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의 12살의 아이작 리그니어는 지난 4월 올해 겨울방학을 하루 일찍인 12월 23일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등교 예정일도 앞당겨서 1월 27일로 하는 것에 대해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에게 편지를 통해 요청했습니다. 어제 학교 수업을 받던 아이작은 아담스 시장이 개인적인 전화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통해 아이작의 편지에 나온 요청은 매우 명확했고 타당했으며 감명 깊었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12일로 연장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가했습니다. 애담스 시장은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오늘 매우 중요한 전화를 했다라며 뉴요커들은 멋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올해 겨울방학은 아이작의 요청으로 하루 더 일찍 시작된 12월 23일부터 시작되며 모두가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가전, 미용,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등 200개 제품을 올해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하며 삼성전자의 네오 퀀텀 다이오드 8K 신제품과 LG전자의 LG 시그니처 올레드 T를 최고의 소비자 가전으로 꼽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네오 퀀텀 8K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화질 지원을, LG전자의 시그니처 올레드 T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은 디자인 분야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뉴욕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린 2024 MLB 뉴욕 양키스와 WS 5차전에서 0대5로 끌려가다 7대6으로 뒤집는 뒷심을 발휘하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WS 1에서 3차전을 모두 잡은 뒤 전날 4차전을 내줬던 다저스는 5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다저스가 양키스를 상대로 WS 우승을 따는 것은 창단 첫 WS 우승을 이룬 1955년과 1963년, 1981년, 그리고 이번까지 네 번째입니다. 다저스 내야수 프리머는 WS 사상 최초로 1에서 4차전 연속 홈런을 치는 등 WS 6경기 연속 홈런으로 역대 최장 신기록을 수립해 MVP로 선정됐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개인과 가계의 소비 지출 총액이 전달보다 0.5% 증가했다고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규모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PCE는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상무부 발표에서 PC의 물가지수는 9월에 월간으로 0.2% 상승했으며 12개월 누적의 연 상승률은 2.1%였습니다. 이 종합치 인플레 2.1%는 43개월 전인 2021년 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달 8월은 2.3%였습니다. 연준은 11차례 인상하고 8차례 연속 동결해오던 기준금리를 지난 9월 4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했습니다. 0.5%포인트의 B컵 인하로 기준금리 타겟 범위가 4.75에서 5%가 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IBX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예비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할 컨설팅 회사를 찾기 시작했다며 연방정부와 함께 환경 검토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경전철 신설을 추진했지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번번이 미뤄오거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IBX 프로젝트는 현재 브루클린과 퀸즈를 오가기 위해 맨하탄을 거쳐야만 하는 지하철 이용객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퀸즈 잭슨하이츠에서 브루클린 베이리지까지 이어지는 14마일 길이의 경전철 시스템은 현재 화물 운송에만 사용되는 옛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지선을 따라 건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 개최되는 2024 TCS 뉴욕시 마라톤으로 인해 시 전역 일부 도로가 통제됩니다. 오전 8시에 스태튼 아일랜드 베라자노 브릿지에서 5만 명이 함께 출발합니다. 이 때문에 이 구역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통제되며 대회 당일 오전 7시부터 프리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라자노 브릿지에서 92 스트리트, 남행 BQE와 베라자노 브릿지에서 79 스트리트 인근, 퀸즈보로 브릿지, 결승 지점 인근인 맨하탄 웨스트 59 스트리트과 5에비뉴 인근에서 센트럴 파크 8에비뉴, 컬럼버스 서클 일대도 이날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통제되며 일부 구간에 따라 통제 시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